안녕하세요.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의 폴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해요. Make Value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일절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절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잘 만든다는 것은 결국 콘텐츠를 빠르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임팩트 있는 콘텐츠란 결국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 퀄리티의 이상의 콘텐츠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콘텐츠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또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작은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에 근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80%의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든 현상은 결국 20%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원인 또는 근거에서 발생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20%,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80%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20%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미시 구조화라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시 구조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미시 구조화를 여러분이 잘 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크게 5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실 미시 구조화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왜냐하면 미시 구조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가 주어져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와, 쟤 천재 아니냐, 쟤 엄청 똑똑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을 딱딱딱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빠르고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미시 구조화를 잘 할 수 있으면 주어진 문제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또는 내가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건축가가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건축가가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그 건축가가 봉착해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떠한 문제 유형이 주어져도 제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또는 어려운 태스크가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쫄지 않아도 돼요. 뭔가 되게 오히려 이거 지난번에는 이만큼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이나 더 어렵네? 근데 미션 구조화를 통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5번째 이유는 사실 커리어의 걱정으로부터 크게 좀 벗어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미시한 구조화를 잘하게 되면 결국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사내에서 인정받고 그런 소문들이 결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헤드헌터 그런 회사 또는 직접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따라올 겁니다. 즉 행복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진짜 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아니라 반대로 오라고 하는 곳이 되게 많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라는 되게 배부른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의 고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미시한 구조화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꼭 연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시 구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카페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딱 어느 아저씨가 털썩하고 앉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제가 말입니다. 그 만두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100억 원이었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들어 매출이 70억 원밖에 안 돼요. 네, 30억 원이 빠졌는데 도무지 어디서 이 30억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30억에 왜 빠졌는지 처음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30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딱 여러분한테 와요. 비즈니스 케이스죠. 이게 이 만두공장 사장이 앓고 있는 굉장히 큰 고통이자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30억 원이라는
결과 30억 원이 빠졌다는 게 결국 우리의 문제이자 지금 현재 현장인데 그 30억 원의 80%인 24억이 왜 빠졌는지는 결국 모든 가능한 원인의 20%에서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를 발견할 수 있으면 사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전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미시 구조화가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20%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미시한 구조화라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미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미시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풀어 쓰면 mutually exclusive, comprehensively exhaustive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mutually exclusive, comprehensively exhaustive. 딱 들어도 굉장히 피곤하지 않나요? 이 개념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말로는 이게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이라는 건데 그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의 80%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 원인들의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레고처럼 딱딱딱딱딱딱 맞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냐? 왜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테마틱리 원인을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눈에 보여야 결국 저희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우선순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원인이 체계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여기저기 콕콕 찌르면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시한 구조화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거죠. 어떻게? 미시한 방식으로. 한국말로 하면 이게 상호 배제적 그리고 전체 포괄적으로 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미시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4개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키예요. 키를 미시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60cm 이상 또는 160cm 이하. 이게 왜 미시할까요? 왜냐하면 키라는 것은 160cm 이상 또는 160cm 이하 말고는 옵션이 또 없어요. 160cm 이상 아니면 무조건 160cm 이하고 160cm 이하 아니면 무조건 160cm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없으면 뭐든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전체 포괄적이에요.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예시인데요. 공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호텔의 방에 있는데 이 호텔 방 안이 있을 거고 호텔 방 밖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를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수요 또는 공급으로 나누는 거죠. 네, 수요가 아니면 무조건 공급이고 공급이 아니면 수요이기 때문이죠.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미시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이라는 게 뭘까요? 수익. 네,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똑같아요.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럼 매출이라는 것은 뭘까요? 매출이라는 것은 revenue라는 것은 결국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네, 항상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또한 미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미시해 보이지만 사실 미시하지 않은 사례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깝다와 멀다예요. 가깝다의 반대는 멀다의 반대는 가깝다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이게 미시하지 않냐면 누가 이 단어를 보는가에 따라 결국 가깝다와 멀다의 정의가 다를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 일주를 100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여행은 엄청나게 짧은 거리죠. 그래서 그거를 멀다로 안 봐요. 짧아요. 왜? 나는 그런 거를 한 몇천 번 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유튜브 보다가 저기 화장실로 가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가깝다와 멀다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미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많다와 적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독일에 있지만 원래 일본에 사는데 식당을 가서 음식을 시키면 그게 저한테 딱 적당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만한 백인 친구랑 같이 가니까 음식의 퀀티티가 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되냐 해서 같은 접시를 한 2-3개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거죠. 저한테는 적당한 게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적은 거니까 많다 적다도 미시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시는 높다와 낮다예요. 저한테는 지금 이 책상이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한 크기인데 마이클 조던한테는 이거는 장난감 책상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저한테는 적당한 게 남한테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높다 낮다도 이제 미시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시하지 않다고 미시하게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가깝다와 멀다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나한테는 1kg 이상이면
이제 먼 거고 1km 아니면 가깝다라고 나는 볼 거다 라고 하면 그게 물론 제 기준이지만 기준에서는 이제 미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많다와 적다는 음식의 량이 예를 들어서 500g 이상이다 하면 많은 거고 500g에서 뭐 300g이 뭐 적당한 거고 그리고 뭐 300g 아래는 적다라고 기준을 또 정하면 그 기준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미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높다 낮다도 이 책상이 1m 정도이면 그게 저한테는 적당한 거고 1m 이상이면 높은 거고 1m 아래면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에 동의를 하면 그거는 이제 또 미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미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시한 예시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미시한 그런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미시한 구조화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드는 아웃풋의 퀄리티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미시한 접근 방법이 없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원인일 것 같다. 또는 이게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랜덤하게 던지면 사실 그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답을. 예, 랜덤하게 해서 뭐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출 수도 있는데 위험해요. 왜? 이렇게 맞추더라도 이게 시스테매틱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랜덤하게 콕콕콕 집어서 맞춘 거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게 과정이 굉장히 길 것이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주었을 때 반복 가능하잖아요. 이 문제 찾는 그 방법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vailability bias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용성의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처음에 얘기하는 답이 사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딱 문제를 들었을 때 당연한 것처럼 던지는 말이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또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vailability bias,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뇌에서 가장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를 던진 것뿐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가장 쉽게 기억한 게 그거고 그거를 그냥 내뱉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즉 우리의 현상 또는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닥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걸 거야 저걸 거야 라는 접근 방식보다 한 템포 늦춰서 미시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 쪼갠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찾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실제로 이 미시 구조화라는 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영상에서 벌써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일잘러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콘텐츠를 잘 만들고 플랫폼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고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를 빠르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미시 구조화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시 구조화를 비즈니스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저랑 또는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1대1로 코칭 세션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